요즘에 우리 방산업계도 지금 들이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폴란드에 우리가 수출했던 주력 무기들 중에 이제 FA-50이 있습니다. 이 FA-50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정적이 교체됐는데 수사라든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감사이기 때문에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전투기가 아니다. 이게 훈련용이다. 실제 무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FA-50 도입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입을 했냐, 네. 니네들 언제 왜 무기 안 샀냐, 이런 거를 지금 현 여당이 야당한테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장은 폴란드가 정부가 미국 정부랑 협상을 해서 FMS로 사오는 거다. 한국 정부가 사서 폴란드에 공격하는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폴란드에서 FA-50이 좀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위기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지금 우리가 FA-50을 수출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좀 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FA-50을 수입한 나라 중에 또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가 FA-50을 포기하고 중국제 J-10C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아, 이집트 정부가 중국 정부랑 계약해서 J-10C를 8월 달에 이미 계약을 했는데 네. 그냥 오픈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서 네. 여러 가지 경로를 확인하고 네. 특히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중동 담당하는 에디터 분들이랑 같이 확인해 팩트 체크를 했는데 이 원본 소스 신뢰성이 없어요. 원본이 어디 업계예요? 이집트 매체에서 보도했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집트 네. 매체를 결국엔 못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 본사에서도 그 이집트 공군의 J-10C 도입을 우려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동의 그 국제 정치라든가 군사적인 이런 결정들이 워낙 비공개니까 뒤늦게 알려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해도 지금 상태라면 계약 공개를 안 됐으니까 언제든지 파토가 나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안 됐을 상황도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중국제 훈련기를 도입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카라코롬.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이집트가 또 중국제 항공기를 들여온다. 조금 정치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걸 막상 사용해야 되는 이집트 공군 입장에서는 이게 녹록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FA-50이랑 J-10C랑 경쟁을 한 게 아니고 네. F-16을 후계기, 그러니까 이집트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16 후계기 사업에 지금 F-16V랑 J-10C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F-16V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렸고 일단은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FA-50은 요 두 사업과 별개의 사업, 그러니까 이집트 방위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FA-50을 이집트 내에서 이제 면허 생산할 뿐만 네네. 아니라 아프리카용 FA-50을 이집트에서 생산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J-10C가 된다고 해서 우리 FA-50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J-10C랑 F-16V랑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FA-50과 J-10C는 붙어가지고 떨어졌다. 이것은 가짜 뉴스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만약에 그 J-10C를 구매하게 되면 사실상 FA-50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네.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집트 공군이 그 카라코롬의 훈련기에 그렇게 다행히도 J-10C에 눈독을 들인 이유, 요게 또 암란 문제입니다. 역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가장 중요한 거군요. 지금 현대전에서. 네, 간단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네. 이집트 공군에 F-16이 몇 대 있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만큼 있지 않나요? 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40대 정도, 네. 140대 플러스 알파, 네. KF-16만 이렇게 있는데, 이집트 공군은 220대가 넘었어요. 오, 터키만큼 있네요. 거의 터키, 거의 제3, 4위의 F-16 그렇군요. 보유국인데, 예.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암람이 없어요. 다 초기형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블록 40가. 그 블록 40은 괜찮은데, 50이면? 플러스까지 있는데. 그래요? 그것도 암람이 안 들어가요. 그래요? 다 스페러로 달고 있습니다. 스페러를 달고 있구나. 이게 이스라엘이 물론 이집트랑 지금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뭐 전쟁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스라엘이 끈질기게 방해를 해가지고 암람을 절대 못 달도록 이렇게 로비를 하고 있고, 스페러까지는 어떻게 어쩔 수 없지만 이집트가 그래서 F-16에 스페러를 못 다니까 네.
답답해서 산 게 바로 라팔. 라팔을 샀죠. 네네. 근데 라팔에 미티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것도 로비를 했나요? 그렇죠. 아. 엔비디아의 미티어는 이제 그 프랑스 혼자만 수출 승인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 공동 개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유럽 몇 나라도 중에 한 나라가 반대를 하면 수출을 못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딘가에서 로비를 해서 그래서 손을 썼겠죠. 이집트 공군의 라팔은 네. 그 미티어를 쓰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만든 미카 엔진 네. 아, 중거리 예. 미사일 그 네네. 좀 작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팔게 돼서 이집트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BVR 네. 미사일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이거를 통제를 못하면 네. 진짜 중국산 전투기를 살 수도 있죠. 걔들은 마음대로 퍼질 수 있으니까. 그럼 J-10C에 들어가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뭐 성능이 이집트가 보기에는 좀 뭐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PL-12나 PL-12 미사일 네. 이런 네, 것들이 그거. 이야기되는데 사실 실전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문제가 있어요. 다만 하드웨어 스펙 자체로는 흠잡을 데 없으니까 얘네들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아, 그건 걱정이 아니죠, 우리가. 근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수출 경쟁력은 있어 보인다. 아, 그래요? 의외네요. 왜냐하면 요 팔라는 국가들이 다 암람을 못 사는 국가니까 암람이랑 경쟁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어차피 암람 못 사니까 중국산이라도 사야겠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술 실증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판매하는 국가에. 맞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그냥 뭐 무인기라도 하나 맞춰서 떨어뜨리는 걸 보여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이미 다 됐고요. 예. 아니, 다만 이제 그런 게 실전에서 쓸모가 있는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막 적들이 재밍으로 전자전을 네네. 걸고 회피 기동을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는 나라에서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하드한 테스트를 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게 가능할까? 제가 보기엔 솔직하게 불가능하다. 아.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이 예. 강자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팔아주는 사람. 내용의 갑이다. 야, 우리 이런 데이터가 있어. 이런 데이터 있으니까 하려면 하려고 말라면 막 이렇게 되는 거. 믿어. 믿어. 심지어 이스라엘 공대공 미사일이 이제 더비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스카이 에로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사실 암람보다는 실전 테스트가 좀 덜 됐지만 그래도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암람 수출성이 안 나니까 어차피 우린 서방 측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미사일이 이거야. 네. 하면서 이제 팔리는 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도 결국은 이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이런 무장이 문제인데 대안이 있나요? 세 가지 안이 있어요. 우리 FA-52 입장에서? 네. 네. 첫 번째 안은 이 공동 인티그레이션 암람인데 무슨 말이냐면 폴란드랑 말레이시아가 두 국가만 이제 암람 인티하려면 이제 인티그레이션 시간도 들죠. 돈도 네.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걔네들이 불만이 좀 가질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한국 공군이 네. 끼어들어서 이제 네. 세 나라가 합쳐서 FA-50의 암람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비용을 네. 이제 나눠서 뿜빠이 하면 비용적인 문제가 좀 줄어들고 네. 그 다음에 수출 승인 같은 것도 이제 말레이시아, 폴란드, 한국이 3개국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제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오케이. 이런 방안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한국 공군은 FA-50에 암람을 장착할 생각이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실제로 지금 FA-50을 개량형 그 MLU가 기획되고 있어서 A사 레이더를 장착을 고려하는데 네. 한국 공군은 암람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 장착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이제 공대지 쪽을 좀 중시를 해서 그렇죠. 중공지라고 하는 그 타우러스 K 혹은 이렇게 하는 게 LIS 넥슨에 의해서 뭐 네네네. 만들어질 거고 중거리 미사일은 딱히 이야기가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여기도 사이드와인더는 바꿉니다. 왜냐하면 사이드와인더 X형 빼고 M이나 L은 다 단종이 되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공군은 그냥 내가 쓰지도 않을 건데 왜 돈을 나누는 거야? 그렇죠. 왜? 그래도 수출 있잖아, 수출.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요게 수출 경쟁력 확보해가지고 FA-50이 더 오래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더 팔 수 있으면 이게 굉장히 채산성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도 하고 이게 한국 공군한테도 전체적으로 정비나 이런 데서 이득이 올 것이고 암람도 결국에는 이제 FA-50이 받아 써야 될 때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이랑 이제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이제 더 머리를 맞대어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게 1안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뭔가요? 두 번째 안은 KF-21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KF-21의 현재 무장으로는 독일산 그 AIM 2000, 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네. 미티어 이렇게 네. 있는데, 그거를 FA50에다 인티하는 것이죠. 아, 그거는 뭐 미국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겠네요. 거의 뭐 90% 100% 네.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네. 거기다가 KF-21에서 통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신속하게 FA50을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기간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두 가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유럽 좀 비싸죠, 거기. 이게 암람이 생산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무나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신형이 이제 수출형 최신형이 C8 네. 죄송합니다. 아, 내가 왜 사과 나오지? C8. 예, C8 버전. 예, 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구형 부품들이나 단종 부품들을 없애고 신뢰성을 높이는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미티어의 경우에는 암람보다 훨씬 성능 좋아요. 특히 로켓 네. 모터라고 하는 그 네. 더티 로켓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한 20억 이렇게 하니까 한 발에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타우로스 한 발에 20억 아니었나요? 아유, 그렇죠. 공대원 미사일 한 발에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폴란드랑 말레이시아는 요 문제로 해결될 수 있으나 이집트가 네.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렇죠. 이집트는 해결이 좀 힘들겠죠. 네. 네. 물론 이집트는 아무런 미사일도 장착을 못하니까 네. 뭐 우리 탓은 아니지만 네, 네.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거는 제3국제 미사일을 인티한다. 어디요? 유럽하고 미제 말고 어디요? 아, 예. 우선은 이스라엘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제, 이스라엘제. 더비, 스카이스피어 뭐 이런 중거리 네. 미사일들을 필리핀에서 FA-50에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제 중거리 미사일을 인티한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네. 찾아봤는데 네. 그것도 이게 가짜뉴스긴 하고 다만 필리핀 공군은 네. 자기들은 이제 앞으로 BVR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로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필리핀에 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집트 외에 다른 그 비이슬람 수출 국가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무기를 좀 FA-50 장착하고 싶어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정서상 이스라엘제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집트 항공기에 단다.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거의 불가능해서 요 대안도 사실은 네. 폴란드한테만 사실 적용이 될 것 같고 말레이시아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FA-50의 암람을 적용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또 말을 하자는 아주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뭔가요? 튀르키예. 튀르키. 이집트 공군 F-16 중에서는 그 다 FMS 미국한테 원조로 이제 산 그렇죠. 건데 네. 미국산 F-16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튀르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예, 거? 미국 정부가 튀르키예의 타이한테 생산하라고 이제 돈을 준 다음에 네. 튀르키예에서 생산한 F-16을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게 제일 최신형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가 독자적인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궤크도안이랑 보주도안이랑 미사일을 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슈퍼 사이드 와인더랑 암람에 대응되는 미사일이에요. 튀르키예도 만만치 않군요. 중국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좀 있어요. 잠깐만요. 튀르키예 매니아들은 네. 요 사실을 부정하는데 중국 네. 쪽에서는 사실 거의 정설 같은 걸로 이게 예. 중국 기술이 들어간 거군요. 네, 하고 있고 기술 수준이 높아서 이미 발사 시험이나 이런 걸 이미 진행을 했어요. F-16에 달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랑 이집트의 FA-50에는 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슬림권 국가에는 충분히 이게 가능을 하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또 문제가 있겠죠, 예. 튀르키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무기 국뽕을 하면 대한민국은 상대가 그럼요. 뭐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무기 국뽕이 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칸 욕할 때 이제 튀르키예 매니아 분들이 우리들 거짓말한다고 막 영어로 댓글 달고 그러는데 튀르키예의 목표 중 하나는 휘르젯 그 고등훈련기를 무장화한 다음에 네. 아랍의 FA-50 대신 팔아먹으려는 야심으로 넘칩니다. 그러면 새로운 라이벌을 키워주는 꼴이 되겠군요. 반대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FA-50이 잘 안 돼야지 휘르젯을 그렇죠, 많이 파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인티를 해줘? 네. 이렇게 하는 게 좀 솔직한 심정이죠. 그렇죠. 모든 지금 뭐 한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진짜 마지막 대안은 사실 이게 제일 비현실적이긴 한데 국산 개발을 빨리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LIG 넉세원에서 지금 국산 공대공 미사일 지금 얘기가 뭐 거의 완성 단계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기 개발에는 이제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시제품이랑 제작되고 네. 시제품 테스트에서 완성되는데 네. 개념 설계도 아직 안 끝났어요. 왜냐면 그래요?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그 펀딩 비용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을 봐야 돼요. 앞으로 10년.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KF-22 때문에 이제 그 무기 인티그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이제 노하우는 갖춰졌는데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아음속으로 날다가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랑 공대공 미사일 막 급기동해서 날다가 뭐 초음속 상태에서 레일로 쏘는 거랑 난이도가 조금 달라요. 천지 차이죠, 사실. 요것도 사실 도전적인 거라서 우리가 꼭 하긴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관계자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 지금 연구 동향을 보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서 FA-52 단종될 때까지 완성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군사 잡지를 보면 뭐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이 써놨던데. 미사일 자체의 기술력은 차고 넘쳐요. 그 해궁 아시죠? 네네네. 해궁 이제 그 함대공 미사일 생긴 거 자체가 그 프랑스제 밀카랑 비슷하고 네네. 뭐 크기는 암람보다 작고 이러니까 어떤 업체에 파일럿에 개조할 수 있게 달아서 붙여가지고 쏘면 안 되냐 하니까 타일러에서 달아서 붙이는데 한 3년 쏘고 테스트하는데 5년인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새로 만들지 굳이 뭐 이미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이제 함대공 배에서 쏘는 거에 최적화된 거를 굳이 붙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LIG 넥스원인가 어디서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이제 국산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그 목표가 암람이 아니라 미티어 같은 덕트리 기반이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확실히 맞고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국산 로켓 스타트업에서 그 로켓 엔진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덕티 로켓 관련한 연구랑 그 시제품도 지금 과제 수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높아서 이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대레이더 미사일, 그러니까 저거의 방공망을 잡을 때 쓰는 미사일, 뭐 아니면 대한 미사일 이런 데 다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마침 또 이게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 로켓이랑 기술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ADD랑 관련 연구기관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중장거리 미사일 없이 J-10C하고 우리 FA-50하고 붙으면 어떨까요? J-10C가 약간 더 우세한데.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J-10C가 중국 공군이 운용하는 그 전투기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 레이더가 더 크고 레이더. IRST가 있어요. 이 KF-21에도 달고 있는 그 적외선 추적 장비가 있기 때문에 J-10C가 원거리에서 FA-50을 발견할 확률이 높고 아무리 중거리 미사일이 없어도 레이더 성능이 좋으면 그게 훨씬 더 위치를 잡거나 근접전에서 훨씬 우위를 가지거든요.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게 좀 그래도 J-10C가 우세한데 이 급이 안 맞잖아요. 급이 안 맞. KF-16U 업그레이드 된 거랑 J-10C랑 붙으면 우리 KF-16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FA-50의 대안으로 J-10C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쵸. 제가 여쭤본 가격은 비슷한데. 가격은 비슷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FA-52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우리 K방산의 위기는 맞는 걸까요? 이 상황이? 저는 뭐 앞으로 1, 2년 정도의 수주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중장거리 전망이 좀 어둡다. 그렇죠. 요건 또 사실은 언젠가는 꼭 다루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기는 파는데 무기에 들어가는 에뮬레이션, 그러냐 미사일 이런 것 중에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 K9 자주포, K9 A2에 와서는 미국이나 독일산 자주포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데 유도 폭탄, 초장거리 폭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미국이 사실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미사일도 지금 이런 문제고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문제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내 하부 부품, 체계는 세계 최정상인데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언젠가 미국산 포탄, 독일산 포탄을 가진 K9을 팔아먹거나 영국산 뭐 어뢰를 가진 잠수함이 팔아야 되거나 그래서 이제 껍데기는 우리인데 안에 내부는 노열티 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갈수록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에 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요런 좀 위기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제가 특파원님 모시고 조금은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파원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셔서 또 걱정이 되더라도 좀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희망찬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가급적 이제 네. 좋은 소식으로 달려보기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되, 네.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그거 먼저.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해외 16개 국가에 코리아라고 적힌 수상한 택배 박스가 도착합니다. 심지어 도착한 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실과 같은 관저였고요. 명확한 발송인 정보가 없이 앞서 말한 코리아란 단 한 단어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수상했던 이 상자 안에는요, 놀랍게도 황금 카네이션을 비롯해 무궁화가 들어있는 플라워 박스가 있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수천 명의 한국인 이름들도 들어있었죠. 알고 보니 한 국내 기업이요, 참전국 각국에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자 손수 만든 플라워 박스와 함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감사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The world was moved by the gift boxes that arrived in 16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실제 이 일이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외신은 해외 각국의 정체불명의 선물 상자가 배달되었다. 알고 보니 한국을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국의 기업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한 것이라며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정체가 제가 얼마 전 소개한 적 있는 6.25 참전용사 후원 기업 인프레시임이 밝혀진 것인데요. 인프레시는 소수의 직원들이 직접 모여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 각국의 언어로 하나하나 손편지를 적었고, 시들지 않는 황금 카네이션과 플라워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까지 그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기업이 이런 마음까지 담은 선물을 보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인프레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필리핀, 에티오피아, 태국에도 직접 찾아가서 다방면의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16개 각국의 매체를 통해서 이런 광고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Medical Support Program for Korean War Veterans has opened. 이 기사가 인프레시 직원들이 밤낮없이 해외 매체의 요청에 보도가 된 건데요. 내용에는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 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 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 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 주세요라며 연락이 닿지 않는 참전 용사들에게도 알리고자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알리고 있습니다. 실제 에티오피아에서는요, 인프레시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던 수십 명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치료와 수술을 지원받아 새 세상을 보기 시작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365일이 국경일인 듯 살아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도 국내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식비, 주거 개선, 물품 지원 등 정말 국가를 대신해 여러 참전 용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육원에 물품 기부, 유기견 아이들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해 만화로 그려 알리는 등 정말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행보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굿즈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6.25 전쟁 때 10대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학도병 분들이 있습니다. 책가방 대신 총을 들었던 학도병들의 노고를 기리고자 인프레시에서 특별한 가방을 출시했는데요. 총 4가지 종류로 출시가 된 백팩, 메신저백은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메고 다니기 좋은 예쁜 디자인과 더불어 학도병분들이 전쟁 참전 전 의지를 적은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낸 키링도 포함해 이렇게 총 4개의 세트로 선보였습니다. 실제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참한 우리들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뜻깊은 일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날이 풀리면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회사에 출근하면서 가방을 메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역사도 기억하고 디자인도 심플하고 예쁘기에 동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줄 테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10대들이 전쟁에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로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 후원 굿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뇌이고 기억하듯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뜻깊은 의미로 다가가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리며 한국을 지켜주신 참전 용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